자, 시장이 지금처럼 하락하면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세력들도 손절을 했을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도 세력이 나갔다, 세력도 버린 주식이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세력이죠. 반면 국내 세력도 있는데 이 국내 세력은 어떤 식으로 보통 종목을 움직이냐면 정치 테마주 이쪽으로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소식에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약한 특징이 있고, 회사 내부를 보면요, 그 대주주가 뭐 몇 개의 회사를 거느리면서 회사는 성장성이 없는데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 주주들에게 이 부담을 다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연관된 급등 주식들은 국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글로벌 세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도 외국인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 세력은 조사하면은 잡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글로벌 세력은 잡을 수가 없죠. 창구 하나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상 징후를 발견한다 해도 그걸 하나하나 다 까서 일일이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글로벌 세력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식들의 움직임을 관리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유리기판 종목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글로벌 세력이죠. 왜냐하면 국내 작전 세력은 어차피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게 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봐도 거래 대금이나 그런 것들이 엄청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 세력이 한번 투입이 시작되면 거래 대금이 1조 이상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슈팅을 주면서 저항을 돌파하면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씩 막 터지는 거죠. 최근에 그런 종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 세력들이 손절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투입시킬 수 있는 자금은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손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실로 보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급한 입장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로 이제 보이지만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실로 보이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당장 매도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한 물량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예를 들면 고점에서 뭐 세력들도 들어왔는데 만주를 예를 들어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서 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물량이라는 걸 확보하게 되면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상장 폐지나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가지 않는 이상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시간이 있다라는 건 버틸 수 있다는 거고, 돈이 있다라는 건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가 극단적으로 치닫으면서 내려가는 게 더 반가운 거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떨어져야 개인들이 이 물량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기관 외인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왔다가 이제 손절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그 매물을 받아줘요. 그쵸? 무조건 받아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기가 없는 주식을 사서 시장가로 던져도 누군가는 반드시 사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입을 한 다음에 단 몇 개월만 기다려도 세력 입장에서는 수익으로 전환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더군다나 본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 때 더 사요.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올라갈 때 더 사요.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급등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 높아진 가격에서 외인 기관이 들어오고 개인들도 들어와서 비싸진 물량들을 또 사주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을 사실 때 바닥에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미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살 거예요. 지금 유리기판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 유리기판이라는 건 몰랐다가 지금 알게 됐으니까 이제서야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은 손해를 보기가 어려운 구조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하나 가져와서 보자고 하면 유리기판 종목입니다. JNTC. 지금 수급이 정말 좋은 주식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력도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회사에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력들이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떨어졌나요?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여기서 샀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가격대에서 세력들이 계속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래는 없지만 조금씩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보통 많이 받아내요. 보시면 이렇게 작게나마 거래가 터지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계속 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매집을 했다 치더라도 만약에 평단이 많이 못 낮춰서 한 10,000원대까지 맞췄다고 해볼게요. 평단을. 그렇게만 봐도 어느 정도 오르면 바로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매집을 끝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유리기판이다 하면서 갑자기 수급을 쏘고 호재를 터뜨리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더 오르게 되면 더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얼마든지 자금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이오 종목도 하나 볼게요. 차 백신 연구소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전염병 한 번 돌 때마다 오르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정말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얘도 뭐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70%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야 이거 세력 나간 거 아니야? 세력이 설령 10,000원대에 샀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거래량 보이시죠? 이런 거. 이럴 때 매집이 들어왔다 가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평단이 7,000원이다 라고만 해도 지금은 손실이지만 여기서 계속 모아가면서 향후에 7,000원 위로만 올라가면 또는 여기서 계속 안 올라가요. 떨어져요. 그럼 물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평단이 더 낮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많은 물량들을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단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리고 나서 자기네 마음대로 뭐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호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차백신 연구소에서 뭘 만드는지 뭘 완성했는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오르니까 아 좋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보통의 투자자들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물량의 의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력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지 평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지금 얼마 손실 중이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라는 게 또 보통이 아니니까 이건 개인들이 뭐 함부로 따라하거나 뭐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